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죽은 전사들 2부 1부 먼저 보시고 오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타임파이어는 아사미 그룹 회장의 아들인 아사미 타츠야와는 달리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입신양면을 누리는 야심찬 성격. 타츠야와 같은 대학의 가라데부에서 라이벌 관계였지만 타츠야가 다니는 대학이 타츠야와 비슷한 급의 부자들이 주로 다니는 곳이었고 부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대학 분위기에 염증을 느끼고 자퇴한다. 실제로 대학교 생활 내내 거의 아웃사이더에 가까웠던 모양. 아무튼 부잣집 자제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오로지 성적만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머리도 좋고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니트에게 쫓기고 있는 한 아이를 맨몸으로 구해주려다가 남은 총알 한 발로 제니트 한 명을 사격한과 동시에 제니트들의 일제 사격에 치명상을 입은 후 타츠야에게 구해주는데 당연히 뿌리친다. 그러나 타츠야는 그를 끌고 가다시피 하여 기어이 대피소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힘이라는 공통 분모에 엮였지만 그것을 쟁취하고 싶어했던 나오토와 그 힘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바랬던 타츠야는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했지만 사실은 다를 것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나오토는 몰락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친구처럼 여겨주는 타츠야를 보며 여러가지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대피소 앞에 제니트가 출몰하면서 타츠야는 나오토 또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남긴 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뜨고 바로 조금 전에 나오토가 구해준 여자아이가 다친 나오토의 병상에 다가온다. 나오토는 자신이 구한 아이의 애완동물인 새가 없음을 눈치채고 결국 다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아이의 새를 되찾아오지만 하필 그때 근처를 지나가던 제니트의 총격을 맞고 추락한다. 대피소로 돌아온 타츠야는 나오토를 찾아 헤매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인 그를 발견하고 오열하고 결국 나오토는 자신이 유일하게 인정한 친구인 타츠야에게 V 커맨드를 넘겨주고 사망한다. 아바레 킬러는 48화에서는 아바레인저 멤버들과 함께 데스모 보라와 싸우다가 데스모 보라 일격에 죽을 위기에 처한 료우가 대신 촉수로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자신의 몸을 꿰뚫은 촉수를 빼내고 데스모 보라를 물리치며 결국 데스모조리아의 부활에 몸을 이용당하지만 다른 아바레인저 멤버들이 보내준 다이노 가치로 미코토 안에 데스모조리아는 완전히 소멸한다. 이때 데스모보라에게 가한 일갈이 100미다. 그 뒤 촉수를 뽑아내고는 번식하려고 하는데 폭력 게이라가 다공한 목소리로 말리지만 무시하고 마지막 입을 짜내어 변신하고 바쿠 레노가 파괴된 지 재생하여 등장한 데스모조리아를 키라오로 혼신의 일격으로 물리친다. 이때 미코토의 모습은 이전에 여유롭고 냉혹한 악당이 아닌 장엄하고 비장미 넘치는 전사 그 자체이다. 그 뒤 석양이 진 해변가에서 아바레인저 멤버들을 맞이하는 순간 입을 시작으로 온몸에서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진다. 안 그래도 아바레 킬러로 활동할 때 흡사된 몸이 한계가 오고 있었던 데다 데스모조리아의 몸으로 이용되었을 때 입은 데미지도 있었는데 여기에 일반인 상태로 변신을 했으니 이미 그의 생명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 설상가상으로 변신기인 다이노 마인더마저 기어이 제어불능에 빠져 폭주하기 시작한다. 데스모조리의 분신이 사라져서 불사신의 힘을 잃은 것과 지금까지 아바레 킬러 시추의 부작용을 견뎌온 끝에 찾아온 반작용과 후유증이었다. 다이노 마인더의 전류가 흐르며 폭주하기 시작한 것을 본 미코토는 아바레인저 멤버들을 뿌리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사실을 구하러 다가오려는 료우가에게 오지마, 넌 내 조카와 내일의 약속이 있잖아 라고 말하며 만류한다. 이윽고 그를 데리러 폭녀토 게이라에 올라타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만 이미 죽음은 코앞에 닥친 상황. 사경을 해배면서도 미코토는 토 게이라에게 적당한 곳에 자신을 내다 버리고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토 게이라는 인간 나와 넌 함께라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미코토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다. 토 게이라와 함께 우주로 날아오르기 시작한 미코토는 토 게이라의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도 다 듣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한다. 이윽고 다이노마인드가 폭발하면서 토 게이라와 함께 시체도 깔끔히 소멸한다. 작전 초반부터 최후까지 남에게 조종당하는 바람에 반쯤 인생을 포기한 채로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온 그가 최후의 순간에 비로소 본인의意지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자마자 처참하게 죽어버렸으니 그야말로 비극의 극치. 하지만 최후에 미코토가 죽어가면서 다이노 가치를 받아 방해물이 사라졌다고 하며 죽기 직전 신기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던 걸로 미루어 보며 오히려 미코토는 자신이 원하던 죽음을 위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했다고도 할 수 있다. 미코토와 토 게이라의 폭발을 지구에서 아바레인저들과 쿄류야 식구들 그리고 폭룡들이 아무 말 없이 바라본다. 그리고 료우가는 이전에 미코토가 했던 말이 넌 나와 닮았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고 나카다의 선생님은 인간의 마음을 간직한 채 죽었다고 말하며 미코토에게 경의를 표한다.
마지샤이는 절대신 운마랑 싸울 때는 브레이 젤과 같이 한번 사망하기까지 했었다. 마이와 메어가 살려줬으니 망정이지.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오남매를 인도하려는 모습은 바뀌지 않으며 전달물이다 보니 격투신이 부각돼서 그렇지 격투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격투보다는 마법과 정신적인 것들이 주축이었다. 근데 하다보면 그리 약한 건 아닌데 자기보다 약간 반큐리어의 마법에 당한다던가 잘 싸우다가 제3자의 기습으로 당한다던가 그렇다고 하려고 할 공격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너무 심하다. 사실 마지레인저가 매 회차가 게임 캐스트를 클리어하는 것처럼 고난이 주어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플롯을 보이곤 했다. 그래서 이전에 이겼던 적에게 당하거나 적을 이기는 과정에서 고생하는 게 자연스러웠던 전개였다. 어쩌면 히카루는 그 전개의 희생자일지도 모른다. 마지스나 하이드와는 같은 시익 쪽으로 그의 절친견 동료이다. 하지만 본편에서는 어째선지 하이드 혼자만 등장했다. 10화에서 그 진상이 드러났는데 후성천사 새 종족의 견습천사 전원이 소집되기 이전에 시익 쪽의 견습천사 2명이 지상에 파견되었다. 그 2명이 바로 하이드와 마지스다. 원래대로라면 마지스도 시익 쪽의 견습천사로서 구세이저에 합류해야 했을 터이지만 우주함을 군다 워스터의 일왕 크라스니고와 맞붙게 됐다. 뛰어난 실력의 소유주였던 크라스니고는 하이드를 가볍게 몰아붙였고 결국 마지스는 하이드를 구하기 위해 크라고니스와 함께 바닷가 절벽에서 동반낙하하고 만다. 하지만 마지스의 희생이 무색하게도 크라스니고는 살아남았고 결국에 마지스만 하이드의 품에 안긴 채 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4명은 하이드가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때 마스터 헤드를 통해 들었기에 마지스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 마사토는 어찌저찌 야공간으로 엔터를 전송시키긴 했지만 사태감의 라이오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멤버들은 모조리 흩어져버린 상황. 그래도 어떻게든 뿔뿔이 흩어진 멤버들을 극락고로 호출하여 원래 자신의 육체에 잘려나간 데이터를 이용해 히로만에 깃든 메사이어 카드를 전송시키는 계획에 대해 설명하지만 데이가 카드를 전송시키면 진은 산산조각난다며 진실을 폭로하고 유우지 또한 육체가 불안정해진 진의 몸에 카드를 전송시키면 진이 버텨낼 수 없다며 망설인다. 결국 전말을 알아버린 멤버들은 카드를 전송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히로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며 진을 설득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른 방법 따위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진은 분노하여 히로무에게는 엔터가 세계 정복을 하기 전에 찾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냐고, 유즈에게는 히로무째 카드를 없애겠다는 각오는 그냥 개폼이었냐고, 루코에게는 부모님이 목숨 바쳐 지켜낸 세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고 고함을 지르며 멤버들을 다그친다. 그때 마치 히로무에게서 데이터를 인출해 경락고의 위치를 알아낸 엔터가 수많은 버그러들을 이끌고 경락고에 쳐들어오고 제이와 류우지, 요코, 닉은 엔터를 막으러 나가고 진과 히로무는 남아서 계획대로 진의 원래 육체에 메사이어 카드를 전송시킨다. 계획이 성공하여 13번 메사이어 카드는 성공적으로 파기되었지만 그 대가로 생명유지 장치가 파괴되면서 진의 원래 육체는 데이터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소멸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진의 아바타마저 서서히 붕괴되어 갔지만 그럼에도 비트버스터로 변신해 아공간 객전에서 엔터를 셧다운 시키고 난 후 기운이 다한 모두가 쓰러진 가운데 비트버스터로 변신한 채로 서서히 소멸하면서 최후를 맞이하며 마지막 남은 진의 데이터는 아공간에 남아 멤버들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줬다. 메사이어 본체의 파괴로 인해 거기에 융합된 모든 연구원들이 사망했고 유일한 생존자였던 진이 결국에는 사망하면서 13년 전 아공간에 전송되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13년 전 아공간에 전송된 사람들을 구해내겠다는 소망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오버스터즈에게는 허망함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결말. 그리고 2003년에 아바레인저의 아바레 킬러 이후 9년 만에 등장한 신전사 사망자이자 최종 하에서 전개돼 하지만 전투에서 사망한 최초의 전사가 되었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죽은 전사들 3부를 기대해주세요.